안녕하세요. 가족을 넘어서 손주까지 차별하던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과 영 끊을 뻔한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장남, 장녀라는 존재가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존재인지는 자식을 낳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국 제 자식이고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아이인데 대놓고 차별하는 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멀리도 아닌 제 시댁에 있었다니 제 자식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는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존력이 강했죠. 엄마를 따라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돈을 버는 법을 배웠죠. 학창 시절엔 식당 알바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직원, 학원 강사까지 다양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배웠고 내면의 힘도 키웠죠.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고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시댁 식구들을 만났어요. 시부모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님의 특별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은 자녀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특히 시누이에게 유독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죠. 처음에는 그저 딸을 조금 더 예뻐하시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더 자주 방문하면서 그 차이가 단순한 편애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아버님은 시누이에게 고가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반면 남편에게는 늘 무관심하셨고 때로는 냉담하기까지 했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그는 항상 괜찮아, 아버님이 원래 그러셔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 깃든 슬픔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그런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때 시아버님께서는 신혼집은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 말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남편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아버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땅과 작은 집을 팔아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큰오빠가 나서서 일단 내가 집을 구해줄 테니 거기서 지내다가 시댁에서 집을 마련하면 그때 옮기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빠가 구해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시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집을 팔았으니 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나중에 줄 테니 일단 집 계약부터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같이 살기 좋은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리 크지 않고 가격도 적당한 저렴한 빌라를 발견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시아버님께선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어요. 결국 계약 기한이 지나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죠. 저희는 답답한 마음에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에 도착한 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시아버님의 대답은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돈으로 네 누나 집 해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누나는 이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남편이 따졌죠. 그러자 시아버님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원래는 돈이 더 많았는데 없는 집 며느리 받아줘서 결혼시켰더니 돈이 다 빠져나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시아버님께서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저를 차별하고 욕하는 건 참겠는데 제 아내를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시댁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뛰어나오시면서 아가 정말 미안해 라며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어머니가 왜 미안하냐며 들어가라 손짓하며 시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했어요. 결국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 큰 오빠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오빠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갑자기 닥친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IMF 사태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큰 오빠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오빠의 회사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오빠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우리에게 집을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도 닥쳐왔어요. IMF의 여파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직장을 잃은 남편, 살던 곳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시댁과의 단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절박한 마음에 다시 시댁을 찾아갔지만 시아버지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영 끊는다 하지 않았냐? 너희가 알아서 잘 해봐라라는 말뿐이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집을 구할 때까지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IMF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실직 상태에서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지만 IMF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겨우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어요. 9평짜리 원룸, 그것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고시원 수준의 집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는 집이 아니었대요. 남편이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을 세를 받고 내준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어. 라며 활짝 웃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IMF도 실직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비록 좁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면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라고 말하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원룸으로 이사 온 지 1년 후 첫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이었죠. 그래도 첫 아이니까 시아버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시아버님은 처음으로 손주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다시 시누이에게로 관심이 돌아갔죠. 시누이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시누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고가의 한약을 지어주시고 해외 병원 진료도 알아보셨어요. 우리 가족은 그저 묵묵히 살아갔어요. 겨우 일자리를 구한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근처 옷 공장에서 일을 했죠. 2년 후 우리는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에도 아들이었죠. 가족이 늘어나면서 생활은 조금 빠듯해졌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두 아들은 쑥쑥 자라났고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IMF 사태 때도 돈을 많이 잃으셨지만 그나마 남은 돈을 주식과 도박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시누이에게 몰아주셨던 재산까지 모두 잃으셨대요. 시아버님은 그동안 시누이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도 증여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시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시누이는 갑자기 무일푼이 되어 충격에 빠졌고 시아버님은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지셨죠.
그제서야 시아버님은 남편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차별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시누이를 더 걱정하셨고 남편에게는 어색하게 대하셨죠. 남편은 이런 아버님의 태도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시청에서 개최한 과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그러고 몇 년 후 유명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시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며 우리 가족을 초대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지난 세월 동안의 차별과 냉대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아마도 아버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특히 첫째에게 관심이 많으셨죠. 손주의 똑똑함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이 시작됐어요. 시아버님은 첫째만 칭찬하시고 둘째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셨거든요. 식사 시간 내내 시아버님은 첫째에게 우리 손주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야. 법조인이 돼도 좋고라며 기대감을 내비치셨어요. 반면 둘째에게는 너는 형 공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말만 하셨죠. 남편과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우리 손주 좀 자주 데려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중요한 아이인데. 얼굴 좀 자주 보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럼 둘째도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그런 부탁을 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죠. 둘째는 굳이 안 데려와도 돼. 데려와서 뭐 한다고. 아까 보니 밥도 많이 먹더만. 둘째까지 데려오면 우리 집 거덜나겠어. 남편은 결국 화를 냈죠. 아버지,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차별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이들까지 차별하시려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여도 그렇게 말하시는 건 못 참겠네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 라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차별도 하셨죠. 누나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시고 저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그래도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들까지 그렇게 대하시면 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리려 하셨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화를 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죠. 집에 돌아와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릴 적부터 느꼈던 소외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왔던 시간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긴 대화 끝에 우리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시댁과 가까이 지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했죠. 남편은 이 결정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시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저 역시 가정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자주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첫째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아이의 꿈은 의사나 과학자, 유명한 사람이 아닌 그저 좋은 회사 들어가 가족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는 그 꿈을 듣고는 속으로 울었죠. 힘든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자란 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했죠. 둘째도 첫째를 닮아 창의력의 재능을 보였어요. 비록 성적은 평범했지만 본인이 상상한 물건을 설명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이며 행복해했죠. 우리는 둘째의 그런 모습을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학교가 끝날 시간인데도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시간이 더 늦어지자 첫째가 집에 돌아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첫째가 할아버지 집에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차를 타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댁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말도 없이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둘째가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 할아버지 집 자주 가요. 처음에 형이 할아버지 집 간다 했을 때 나도 따라갔는데 할아버지가 나는 왜 왔냐며 잔소리해서 그 뒤로는 안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무덤덤하게 말하는 둘째를 보고 너무 속상했죠. 첫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첫째 말로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거절했지만 할아버지께서 계속 전화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도 데려갔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할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동생에게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대요. 하지만 동생이 안 간다고 해서 혼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이 겪었을 상처와 혼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듣자마자 화가 나서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전화 통화 내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엔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첫째에게 핸드폰을 빌려 시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둘째에게도 핸드폰을 빌려 차단하려 했지만 둘째는 어차피 나한텐 전화도 안 하는데 뭐 안 해도 되라는 말을 들었죠. 그걸로 일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얼마 후 학교가 방학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첫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더라고요.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셨대요. 그때 남편과 저는 둘 다 일하는 중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첫째에게 요즘 우리 손주들 얼굴을 너무 못 본 것 같네. 한번 얼굴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첫째가 지금 부모님도 안 계셔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제가 퇴근하자 첫째가 이 일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상의 끝에 할머니만 따로 모셔서 만나 뵙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주말 점심시간에 시댁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만 가기로 했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를 만난다고 말했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이들은 집에 남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남편도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죠.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죠.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께서 말문을 여셨죠.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동안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구나. 앞으로는 내가 아이들을 지켜줄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헤어질 때 시어머니는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나줘서. 그날의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의논했어요. 우리는 진실되게,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날, 첫째와 둘째는 긴장한 듯 보였어요. 우리가 예약한 조용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식사 내내 아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밥을 먹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말을 걸려다 멈추시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시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조심스레 아이들에게 말을 걸으셨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와 둘째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안아드렸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신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아이들을 껴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아이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들을 다시 불러세우셨어요. 주머니에서 조금은 구겨진 봉투를 꺼내시더니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건네주셨죠.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단다. 할머니가 더 현명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할머니가 너희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구나. 많이는 못 줘서 미안해. 아이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첫째가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둘째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저희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첫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했죠. 둘째도 첫째만큼은 아니지만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문자가 왔어요. 남편은 고민 끝에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 아이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도 동의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죠. 첫째는 남편과 같은 입장을 말했지만 둘째는 걱정부터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끝내 자기도 가겠다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본 순간 남편과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시아버지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첫째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적어도 아프다고 하면 아이들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시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즉시 얼굴색이 변하더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첫째와 둘째도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내 내가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죠. 첫째와 둘째도 할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첫째는 할아버지, 저희를 만나고 싶으셨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했죠. 둘째도 지금껏 참아온 말을 쏟아냈죠. 어차피 보고 싶었던 손주는 형뿐 아니었어요. 왜 손주들이라 말하세요? 전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당황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며 화를 내셨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결국 참다 못해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셨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하면서 손주를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지. 왜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색이야? 라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갑자기 찾아온 저희 식구를 보고 당황해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는 말도 안 하고 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우리는 그날 그렇게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는 내용이었죠. 남편과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고모를 만나러 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갈래? 라고 물었죠. 아이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네,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에 저희는 놀랐답니다. 약속 당일 우리 가족은 함께 시누이가 정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갔죠. 식당에 도착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시어머니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이네. 엄마도 오시고 싶어 하셔서 같이 왔어. 괜찮지? 남편과 저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잠시 망설이다 남편이 대답했죠. 괜찮아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그래, 다들 오랜만에 보니 반갑구나. 우리 손주들은 볼 때마다 크는 것 같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풀어졌어요. 시누이가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조금씩 대답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주로 듣기만 하셨지만 가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할머니는 정말 기쁘단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시누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은 이날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락이 점차 빈번해졌죠. 시누이가 가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어요.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첫째의 회사 입사 1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가족 모두를 초대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들과 상의하기로 했죠. 첫째와 둘째는 본인들은 상관없으니 남편과 제가 가도 괜찮으면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기특했지만 괜히 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죠.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아버지께서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남편은 당황해하며 시아버지께 고개를 들라고 말했죠. 이후 시댁에 들어간 저희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랐죠. 다 같이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협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특히 둘째야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죠. 남편과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과 시댁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주말에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죠. 시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더 이상 차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고 두 손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죠. 2년 후 둘째도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너가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둘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어색한 순간이 있어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그런 순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